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21회 교차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성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처절한 몽타주님께서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댓글 없이 그냥 후원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저희 김병현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나서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도 쓰지 않으셨나요? 댓글도 쓰셨는데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원을 먼저 해주시고 아마 또 이후에 댓글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감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김병현 에피소드가 덕분에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용기를 내. 그거 뭐였죠? 용기를 가져였나? 자기가 인상 깊은 말로 해놓고.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읽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팟빵으로도 후원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아마 댓글은 저희가 못 본 것 같고 후원으로만 남겨주셨는데 9775389님께서 5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김병현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 1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텍스트로 유생님 팬이라고 남겨주셨어요. 팬이 생기셨네요. 두 분 간에 결탁이 있었는지. 네. 제가 요새 1일 1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네. 예, 제가 원래 에피소드 순서대로 원래 쭉 그 재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포스팅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9.11 테러에서 막혀가지고 도저히 쓰기가 싫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에피소드 재구성이라는 게 첫 네. 에피소드부터 쭉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한다는 제 거는 재구성에 올리고 이제 여러분 거, 그러니까 다른 패널 분들 거는 후일담이라는 그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후일담 게시판에서 막혀가지고 도저히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후일담은 이제 폐쇄되는 겁니까? 폐쇄는 아니고 일단 내 거 먼저 다 올리자. 제 거는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는 다 제가 다시 들으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풍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자당씨님께서 파워 블로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계속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생님 팬이라고 해주신 건가? 제가 그 올렸던 포스팅한 것 중에 맥주편이 있었는데 그 맥주편을 보시고 저랑 맥주 취향이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에도 그 제가 쓴 글들을 보시면서 좀 취향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팬이라고 해주신 게 아닌가. 부럽습니다. 저희는 블로그 댓글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유생님께서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유로운 당근씨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차례차례 읽어볼까요? 유랑님? 네, 가영직님께서 저의 월간 인서트죠. What's in my bag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빈둥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는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가영직님께서 인공호흡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일회용 구급 소생 마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때 빈둥님이 젓가락을 비상시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를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민둥님께서 그 용도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호흡을 잃을 때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갈 때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축구 선수들은 호흡을 잃었을 때 그 혀를 말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오. 그러니까 호흡을 잃은 다른 축구 선수의 입 안에. 근데 그러다가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입을 다물면 그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리면 그 긴급조치를 한 선수를 되게 찬양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을 손가락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서 봤는지 제가 그 기억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들고 다니는데 문제는 그거를 용도를 이번에 다시 알았어요. 찾아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진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쓰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혀로 막는 것도 쓰고 그다음에 입을 안 다물게끔 나무젓가락을 걸쳐 놓으면 그 사람의 뭐 기도가 확보된다 그랬나? 사실 이번에도 대충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를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찾아보니까 나무젓가락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번엔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쓰려고. 나중에 컵라면 드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채워 넣어야지. 어쨌든 가영증님이 그렇게 남겨주셨고, 네. 네, 쓴트님도 읽어주시죠. 네, 저는 피노키오 K님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K님께서 괴담과 괴짜에 이어서 괴물도 나올까 하는 네. 기대감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왠지 괴담편, 괴짜편을 재밌게 듣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디고 거인 외계인 등 나오면 괴씨 트리오 완성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웬디고를 제가 몰라가지고 뭐 괴물 이름일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괴물편도 조만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괴물편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대로 특집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은 시즌 3 기간 동안 제가 한 번은 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이다.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댓글에다가 네. 괴씨 글자 괴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댓글 달았었는데 네. 피노키키님이 너무 그렇군요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쓴 거라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요생님도 꾀병 부리는 거예요. 하면은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빌바오 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걸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 김병현 편에 사실상 투머치 토커 박찬호도 괴짜가 아닐까, 박찬호 선수도 괴짜가 아닐까 이런 그쵸.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워낙 그 투수들이 혼자 단독으로 마운드 위에서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짜의 성격이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 빌바오 오님께서는 따로 이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한번 출연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어디 영좀이라는 팟캐스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영화를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인데 그쪽에 제가 최근에 출연해서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월, 3월쯤에도 한 번 더 출연할 계획이라서 한 번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바오 님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요? 네. 그럼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순트님이 잠깐 왜 그래요? 나가시고 빌바오님을 초대하는 걸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못했어. 센터님 데리고 나가요. 어디 영점에. 순트님도. 네. 제가 뭐 근데 빌바오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진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가서 네. 뭐 이런 니즈가 있다 전달 드리고 오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피노키오 K님, 궁딩님, 참새영님, 빌바오님, 가영증님, 마티스팡님, 신동부다님, 처절한 몽타주님, 세라핌2님 와주셨고 안브르님께서도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부르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그러니까 되게 벽이 느껴지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부르님의 제가 근황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근데 이거는 부르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만간 제가 초대해서 하는 걸로. 궁금한데요? 경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구나.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저희가 시즌 3 내에 한번 초대를 드려서 네. 브랜님의 경사에 대한 얘기도 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괴짜편의 3번째 시간인데 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글자는 네. 이본 시나드라는 분이에요. 이본 시나드? 네, 이본 시나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 옷 브랜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라는 옷 브랜드 있잖아요. 네, 알고 네.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하고 뭐 한국에서도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의 창립자인 이본 시나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네,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음.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옷 브랜드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시는지, 왜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저는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는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 네. 혹은 이 옷 브랜드의 신상들이 나올 때마다 구매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오. 그래서 그런 취향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가 일단 궁금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 이거를 저 빼고 모두가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좀 곤란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런 취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그럴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나는 옷을 어디에서 사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무신사밖에 없거든요, 저는. 근데 요새는 약간 무신사 냄새라고 하나요? 무신사? 그거 뭐라 그러지? 네, 무신사 냄새. 무신사 냄새 맞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SNL에서 약간 요새 사람들의 옷 스타일이 너무 그 비슷하다 혹은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무신사 냄새 난다. 그런 식으로 조금 비하하는 너무.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신사에서 주로 스트릿 패션을 많이 이제 네네. 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스트릿 패션 입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스타일이.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산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무신사 냄새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었던 표현은 아니고 네. 그 무신사에 보면은 그 랭킹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상위에 포지션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무난한 옷들.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블레이저라든지 검정색 티셔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무난한 옷들. 그런 거를 자주 입는 사람들을 뭐 무신사 냄새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그게 막 되게 비하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장난치는 거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그런 식으로 입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랭킹 같은 것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 랭킹 위에 있는 것들은 절대 사지 않는다. 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입으니까. 너무 흔한 옷이니까. 네. 근데 저는 흔한 옷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하게. 근데 빈동님 같은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기본만 가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본은 실패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쵸. 심플하고. 유행을 안 타고.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다른 분들은 어때요? 저는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브랜드의 옷을 많이 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즐겨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옷을 코디해서 입는지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여겨보는 브랜드는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르메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되게 깔끔한 옷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거든요. 르메르가 혹시 그겁니까? 그 뭐지? 크루아상백.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네. 그런데 그 가방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옷을 좋아해요. 그 브랜드의 옷이 되게 간결하고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는데 좋은 소재를 써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면 아무래도 본국에 가면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살까 하면서 보기도 하고 하는 브랜드고 저는 또 이자벨 마랑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성 의류를 많이 취급하는 네. 브랜드인데 유령님은 알아요? 네. 유명한 브랜드. 네, 이자벨 뭐? 이자벨 마랑. 이자벨 마랑. 네. 근데 이 브랜드도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만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눈물 나왔어. 아니, 풍기는 분위기가 진짜, 있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브랜드는 약간 히피 느낌이 나는 블라우스라든지
스커트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옷이 되게 많아. 네. 이걸 다 DP해놨어. 네네. 그러면 그 이자벨 마랑의 느낌이 나는 옷을 고를 수가 있을 정도로.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아마 인터넷에 이자벨 마랑 ST 이렇게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로부터 파생된 그런 옷의 스타일이라든지 네. 소재감, 뭐 컬러, 뭐 문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아까처럼 해외 나가면 또 구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가면 그런 네. 아울렛이나 그런 곳에 가가지고 구경하는 걸 즐겨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서 사고 저렴해서 네, 좋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전 폴로라는 브랜드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브랜드가 주는 그런 깔끔한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 이렇게 많네. 신기하네요. 근데 그 새 브랜드를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겨보고 즐겨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울린다는 게 그냥 내가 입다 보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울려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입게 되고 보게 되고 하면 어느샌가 어울리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흰색 니트를 입고 왔잖아요.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에요? 무슨 ST야? 이거는 보세 스타일. 아, 그래요? 네. 그 앞에 세 가지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쵸. 저 근데 브랜드도 말했지만 평소에 제가 많이 사는 옷들은 이제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이라든지 무신사 얘기했는데 여성 쇼핑몰 중에서도 뭐 W 컨셉이라든지 29cm라든지 이렇게 여성 의류에 특화된 그런 온라인 앱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자주 사고 제가 방금 말한 앞선 옷들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막 즐겨 산다 하지는 않아요. 네. 한 패션 하시네요. 유광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선호하는 옷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옷이나 스타일이 있으면 사거나 아니면 저는 빈티지 샵이나 편지샵 같은 것도 좋아해서 그런데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사는 편이고 딱히 어떤 특정 브랜드를 좋아해서 그 브랜드만 산다 이런 거는 옷은 없는 것 같고 대신 저는 신발을 좋아하는데 신발 중에서도 부츠를 진짜 좋아해요. 레드윙이라든지 뭐 팀벌랜드, 닥터 마틴 이런 부츠 파는 브랜드들을 주로 보면서 뭐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떤 부츠가 있나 보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씩 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유랑님이 그런 신발들을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운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한 번씩 신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동생 거 한 번씩 빌려 신고 이러는데 이럴 정도로 평소에 운동화를 잘 안 신다 보니까 운동화가 없기도 하고 옷들도 운동화랑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스타일을 조금 바꿔볼까 아니면 운동화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부츠의 장점이 있나? 부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제가 좋아해요. 근데 유랑님이랑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그런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이럴 때 찰떡같이 어울리는 신발은 뭐냐라고 하면 그런 부츠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저도 신어본 적이 있는데 벗고 신을 때 불편함이 있고 발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뭐 중고나라에서 팔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신고 벗고 할 때 불편함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를 상쇄시켜줄 만큼의 그냥 제가 롤업 팬츠랑 부츠를 입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다 그런 옷을 사고 그런 신발을 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형의 신발을 그러니까 아예 샌들 이렇게 용도가 다른 게 아니면 잘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생님은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성하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네.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하려고 했더니 정말 과몰입해서 얘기하셨군요.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파타고니아의 창립자 이본 시나도 함께요. 지난주에 승트님께서 달리 편을 진행하시면서 지코의 괴짜란 노래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무아지경인 과몰입러들 양쪽 눈에서 레이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지구 환경에 무아지경으로 과몰입한 그런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그리고 그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정리. 이본 시나드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들린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정리하는 멘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본 시나드가 작년쯤에 한번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갑자기 막 기사 뜨고 이래가지고 그쵸. 지분.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거의 다 지분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거의 위탁을 했나? 하여튼 되게 환경단체 기부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때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고 네. 친환경 패션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 제품은 플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털처럼 이제 이렇게 그 뽀글뽀글 올라와 있는 그 네. 제품이 제일 유명합니다. 네.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은요,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사람의 손을 별로 안 타가지고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굉장히 이본 시나드도 좋아한다고 하고 같이 창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따서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게 됐고요. 이 파타고니아는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기업과 최악의 기업을 두 곳씩 꼽아주세요 라고 했었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궁금해요. 거기서 1등을 했던 기업이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2위는 코스트코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네. 하여튼 그 미국에서는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1위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많이 알죠? 최근에 많이 알려지긴 했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약간 명성이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 친환경 기업,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ESG 경영의 선두주자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류 제품을 파는 기업인 거죠? 맞아요. 네. 이 브랜드 가치가 어떤 걸 근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소개드린 것은 이제 설문조사. 네. 였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많은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차원을 넘어서 그 이미지에서 오는 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게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기업인데, 이 파타고니아의 어떤 이런 특이한 환경 사랑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본 시나드는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맨날 암벽 타기, 서핑하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청년이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왜? 감옥이에요? 약간 히피스러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약간 불황자 취급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고 이런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몇 년도죠? 이번 시나드가 몇 년생이에요? 1960년대 정도? 네, 60년대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군대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이본 시나드가 주한 미군으로 오게 됩니다. 우와. 네. 그래서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막 간장을 통째로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보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끌려왔습니다, 한국으로. 네. 한국으로 와서도 경례도 잘 안 하고 상관한테, 그리고 바락바락 대들고 복장도 늘 불량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단식 투쟁도 막 했대요. 일종의 고문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북한산 등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 네. 북한산. 네, 북한산에 신기하다. 이제 인수봉이라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그 코스가 있는데 네. 거기를 등반을 많이 했대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시나드가 굉장한 전설적인 암벽 등반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인수봉을 이제 암벽 등반 루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산 인수봉에는 시나드 A, 시나드 B 이렇게 부르는 루트가 있습니다. 우와. 네. 암벽 등반가가 꿈이었던 거예요? 꿈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일종의 자기가 늘 해오던 어떤 취미
내지는 특기 같은 거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암벽 등반가들을 굉장히 존경했었고 네, 그들을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암벽 등반을 많이 하기도 했고 네. 미국에서는 요세미티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국립공원으로. 그래서 거기서도 암벽 등반을 즐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띄었냐면은 클라이밍 하려면은 암벽 사이사이에 피톤이라는 철을 꽂아 넣어야 돼요. 네. 네, 피톤을 꽂아 넣고 망치로 두들겨서 꽂아 넣고 그걸 이제 발판으로 삼거나 그거에다 고리를 걸어가지고 암벽 등반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암벽 등반가들이 사용하던 피톤은 연철이라고 해서 한번 쓰고 나서 버려버리는 네. 네,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재질이 그렇다 보니까 한번 쓰고 나서 버려야 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세미티를 등반하고 나서도 피톤이 너무 많이 박다 보니까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버려진 애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대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슈나드가 1957년에 대장간을 차립니다. 네, 그래서 강철 피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철은 잘 구부러지고 이제 한 번 쓰면 못 쓰니까 네.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슈나드 이퀴먼트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제 암벽 등반용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어떤 회사였던 거죠. 네.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피톤을 많이 망치를 두들겨서 꼈다가 뺐다가 하다 보니까 암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암벽 사이사이 틈들이 다 자꾸 벌어지고 네.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환경에도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1972년에 이 피톤 사업을 접어버렸고요. 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결정이었던 게 이 피톤이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암벽 등반가들 사이에서만 잘 팔렸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걸 접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피톤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든 것이 알루미늄 초크라는 거예요. 이 초크는 바위 틈 사이에 끼워가지고 쓰는 겁니다. 초크? 네. 바위 틈 사이에 이제 집게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네.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네. 되게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네요. 맞아요. 사실 회사를 애초에 설립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 네. 그거를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발명을 한 거잖아요. 이 맞아요. 사람이 만든 거죠. 맞아요. 근데 이때 군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대는 그 뒤에 좀 이따 끌려가고 끌려가기 전에? 네, 끌려가기 전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맞아요. 게 이거는 산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지 않을 사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암벽에 피톤들이 꽂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그리고 피톤으로 인해 가지고 바위가 망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못 본 사람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1970년대에 했던 사업이 이제 등산복 사업이에요. 오. 그러니까 그 당시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옷이 잘 찢어지고 잘 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어떤 직물을 가지고 좀 질긴 직물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이제 암벽 등반하기 좋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든 게 럭비 티셔츠를 응용해가지고 만든 등산복입니다. 네, 그 럭비 티셔츠가 주로 잘 안 해진대요. 네. 네, 아무래도 럭비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거칠다 보니까 튼튼한 직물로 만들었겠죠. 그거를 이제 등산복을 도입한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세웠던 기업이, 그러니까 만들었던 브랜드명이 파타고니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옷을 만들 때도 보통 옷에는 이제 면이 쓰이잖아요. 네. 그 면에는 목화라는 것을 재배해가지고 면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때 이 면화 재배에 쓰이는 어떤 농약 그리고 농부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모든 면 제품을 다 유기농 목화로만 쓰게 됩니다. 농약 우와. 싫어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어쩐지 저도 산을 자주 가니까 네. 저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옷을 사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비싸잖아. 정말 비싸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씩 이유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자연에. 그러니까 늘 자기가 암벽 등반하고 카약 타고 뭐 서핑하다 이런 환경 그 자연을 보면서 네. 이게 망가지는 게 싫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자연 속에 살았으니까. 네. 뭔가 단순한데? 굉장히 단순한 근데 분입니다. 그것만큼 명확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네. 그렇게 안타까워하진 않잖아. 뭐 그래서 괴짜인 건가?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기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데? 그런데 어릴 때 자연에서 살았던 경험, 자연이랑 더불어서 지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랑님도 가보셨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 실제 그 자연 경관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압도되는 경험을 사실 당하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자연 속에서 늘 놀았으니까. 네, 자신이 놀이터에 망가지는 게 또 슬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맞아요. 합니다. 워낙 그 자연에서 취미 활동을 많이 즐기다 보면 밀접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자연의 소중함을 더 피부로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체를 차리고 그 이념을 끝까지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맞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괴짜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부모님들도 평범한 분들이었고 그럼 더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기농 면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새로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자연의 그러니까 환경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됐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굉장히 유명한 파타고니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페트병을 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걸 유명하잖아요. 네. 이걸 해낸 기업이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아, 처음 해냈나요? 네, 처음 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해요? 네. 요새 친환경 기업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옷뿐만이 아니고 파타고니아가 처음에 유명해졌던 우리나라에서도 소문 돌았던 게 여기는 페트병을 가지고 옷을 만든대 라고 해서 유명해졌어요. 1993년에 그래서 페트병으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웃도어 의류 업체 중에서는 이제 페트병을 가지고 플리스를 만든 거는 처음이었고요. 파타고니아가. 그래서 1993년에 이 폴리에스터 원단, 그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가지고 만든 신칠라 스냅티라는 게 유명해요, 굉장히. 이 신칠라라는 게 이제 원사의 이름인데 신이라는 게 그 합성했다라는 의미, SYN이거든요. 그런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그 원사의 이름을 신칠라라고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스냅티 한 벌에는 플라스틱 페트병이 34개가 사용된다고 해요. 원래는 버려지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 신칠라 스냅티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고 지금도 거의 디자인의 변화는 없다고 하고요. 이 제품 생산 과정 중에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파타고니아 철학이 담긴 그런 제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그게 많이 팔린 이유가 이 사람이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만든 브랜드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원단에 튼튼하면서도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유행이 별로 안 타는 그런 괜찮은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떤 옷의 가치도 알아본 거겠죠. 옷이 예쁩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이본 시나드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기업은 자연과 사회를 위협하는 폭발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구를 살리기 위한 건강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게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타고니아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뭐 파타고니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키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좀 비싸다밖에 비싸다. 일단 안 떠오르고 한 번도 제 돈을 가지고 사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을 받아본 기억은 있는데 그 선물을 받아본 옷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고 그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쁘더라고. 맞아요. 그 플리스의 디자인이라든가. 전 등산복. 아웃도어의 이미지가 강하고 오래 입는 옷.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 디자인이라든지 옷의 질 자체도 쉽게 바뀌지 않는 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다. 저도 비싸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싸다는 이미지가 제일 크고 그 로고가 되게 예쁘다. 그리고 약간 유행 타지 않는 옷이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봤던 디자인들이랑 요즘 나온 디자인들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유행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횟수가 지나면 다시 사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제샵 같은 데에도 많잖아요. 옛날 옷들인데도 지금 입어도 디자인적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쁜 옷들이 많고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런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해도 엄청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힙한 친구들 내에서는 나 파타고니아 입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 그만큼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멋도 내는 사람이야. 이런 거 없었어요?
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뭐 프라이탁 이런 것들 들고 네.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네. 한껏 나는 남들과 다르다. 이런 거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즐기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갔고. 얼리 어댑터 이런 느낌이. 네, 그래서 이미지가 제 안에서는 그렇게 막 곱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파타고니아에는 뭐 CEO, CFO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네. CPO가 있다고 해요. Chief Philosophy Officer. 그러니까 최고 철학 경영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런 사람이 있어서 기업의 철학을 굉장히 단단하게 가져가는 기업인데요. 몇 가지 철학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 디자인 철학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은 고품질이라는 기준과 단순함이라는 디자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생산 철학은 더 강하고 더 가볍고 더 단순하고 더 기능적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파타고니아 제품은 상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유통 철학이 있습니다. 많이 파는 것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수의 거래처와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어라. 네, 유통 철학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애초에 그 물품 자체가 엄청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대량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입점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막 그 리셀가가 더 높고 이런 제품들도 많겠네. 리셀가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정판을 낸다든지 이런 그런 건 건 아니라서. 아니고. 예. 이게 유행을 따르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시즌마다의 차이점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한정판을 찾아다닐 의미도 없는 거고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리셀을 더 붙여가지고 살 의미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상을 사면 네. 예전 거랑 뭐 비슷하니까. 네네. 실제로 저도 기억나는 게 한참 우리나라 파타고니아 유행했을 때도 네. 대부분 파타고니아 옷을 사려면 해외 직구를 했어야 했던 기억이 나요. 인터넷에서 잘 안 팔아가지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경영 철학이 있는데요. 일은 늘 즐거워야 한다. 일터로 오는 길에 신이 나서 한 번에 2칸씩 계단을 공중공중 뛰어 올라야 한다. 이런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켜진답니까?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이번 신하들은 그 경영에 별로 참여를 안 한대요. 네. 나는 서핑하러 갈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고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기업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 환경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오늘은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나가겠어요. 그럼 나가요 그냥. 일 안 하고. 좋은데요? 네, 그러면서 막 시위하고 집을 막, 지켜야겠어요. 하면서. 시위하고 막 그렇대요 실제로. 네. 집을 지켜야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마더 어스 이런 거. 밖에 나가면 뭘 많이 쓰니까 퇴근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또 대단한 이 파타고니아 하면 또 떠오르는 대단한 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환경 철학인데 어스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세. 네. 그러니까 이 그 파타고니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세금인데 이분들은 매출의 1%를 환경에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1%가 아니에요. 매출의 1%를 기부를 합니다. 기부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비영리 환경단체에 주로 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돕고 더 중요한 거는 전 매출의 1%라는 거. 그래서 매출의 1%를 환경 기부한다 하면서 죽은 행성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타고니아가 얼마나 지구를 사랑하는지 예시를 좀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하면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고 한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로지 지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은 그냥 뒷전이고 네. 어떻게 하면은 지구를 살릴 것인가. 이거에 굉장히 회란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공동체 자체가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신기해요. 맞아요. 그게 중간에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버리면은 그게 쉽게 좌절되거나 변질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십 년간 그 이본 신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달려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구성원들은 월급을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월급의 뭐 1%를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잖아. 그건 뭐 개개인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되는 것과 본인들이 월급을 받는 거는 별개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네. 나의
회사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들, 이번 신하드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서 뻔히 이런 지구세 굳이 내지 않고 해도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렇게 뭐 지구를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뭐 그건 그렇죠. 네. 이렇게 부정적이야. 나는 궁금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경영진들은 물론 대단해. 그리고 이번 시나드가 추구하는 가치도 대단하고.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일까는 조금 의문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개인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중요한 일은 아닌데 네. 그 개인이 입사를 할 때 그 브랜드,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갈 거잖아요. 맞아. 그 이념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는 걸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신념에 동의한 상태에서 입사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희생을 강요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사람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 만약에 나라면 네. 내가 그런 회사에 입사하는 거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거워할 것 같아. 근데 만에 하나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이직을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럴 수 그렇겠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 철학에 궁금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결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매출의 1%나 지구세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계속 주기 위해서는 회사를 성장시켜야 될 텐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철학이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성장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더라도 기본 전제는 얘네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뭔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지 성장을 위해 가지고 경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걸 통해 가지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 제품을 많이 사줄 거고, 그럼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되 그 성장을 다시 지구를 위해 환원하고 이런 방식의 어떤 경영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뭐 세계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과 성장을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을 재편하게 되는데 이 기업은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그 중심에 환경과 가치를 중심에 준다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근데 빈둥님의 의구심도 이해가 되는 게 맞아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과연 그 이념에 정말 깊이 동의해서 동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럼 잡아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잘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뭐 고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사 철학이 굉장히 재밌는데, 인사 철학 제가 아까 소개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인사 철학이 우리는 고객처럼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예요. 고객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고객이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 고객이 우리를 알아봐 줄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부심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근데 비슷한 의미로 이런 신념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이렇게 친환경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표방하면서 그거를 그냥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고 사실은 이윤 창출을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자연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그런 순수한 철학이 유지가 된다는 게 신기한 거 같아요. 그렇죠. 유랑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요새 왜 웃어요? 민정님 동의하지 못하는 저 표정이 너무 웃겨. 아니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순수할까라는 못된 마음이 자꾸 있어.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 기사를 봤을 때도 뭘 했다 그랬죠? 지분을 다 기부했습니다. 네, 비영리 환경단체. 근데 그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 너머에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다는 게 50%는 의구심이고 50%는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이 마음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늘 봐왔으니까. 맞아요. 너무 그래서 생기는 의구심인데. 이례적인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환경을 이용한다는 그린워싱이라고 불리는 행위거든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타고니아에. 근데 파타고니아에 이런 비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너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그 이번 시나드가 쓴 그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정말 진심이에요. 이분은 찐입니다. 그래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두꺼운 책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그리고 파타고니아 기업 철학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는데 정말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아마 뭐 저를 포함해서 유랑님도 그렇고 그 책과 같이 그 경영 철학자의 진심을 길게 읽어보지 않아서 좀 생기는 의구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의심을 좀 낮추기 위해서 파타고니아에서 진행한 어떤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슬로건 이런 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세라고 불리는 캠페인은 1% for the planet이라고 해서 행성을 위한 1%라 불리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낸 지구세가 2021년에는 누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 했던 캠페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있잖아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엄청난 최대 쇼핑 기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Don't buy this jacket이라고 이 자켓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사실 마케팅 냄새가 좀 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쇼핑 기간에 최대 쇼핑 기간에 이 자켓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그 경영 철학자의 신념과 철학과는 별개로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려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서의 약간 괴리라 그럴까요? 이것만 해도 좀 마케팅 냄새 좀 나잖아요. 근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월가가 완전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월가 사람들은 알마니 뭐 수트 명품 수트로 도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뭐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까지 전부 다 이 월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수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그런 막 명품 수트 이런 거 못 입고 다니는 거죠. 그때 실제로 얘기했지만 Occupy Wall Street이라 그래가지고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분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고급 수트 이런 거 입고 길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월가 사람들이 착용했던 그 조끼가 있는데 그 조끼가 파타고니아 조끼입니다. 우리는 환경도 생각하면서 소탈하게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때 파타고니아 내에서 어떤 홍보 활동이란던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월가 사람들이 그냥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 네. 근데 이걸 보고 파타고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제부터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에게만 우리 조끼를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끼에다 로고를 달려면은, 그러니까 자기 회사 로고를 박잖아요. 그 박으려면은 연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에 쓰거나 공익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기업에게만 우리 그걸 박아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로고를. 그 당시에 그래서 월가 사람들이 뭐 파타고니아 조끼에다가 자기 회사 로고를 같이 박아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입고 다녔겠죠. 근데 이거를 싫어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 우리 거 입고 다니려면은 니네 회사 로고 박아서 입고 다니려면은 환경에 기부해, 환원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실제로 이 월가에서 이 조끼를 입었던 게 이 조끼라는 게 여러분 그 기득권이라는 영어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몰라. 기득권을 영어로 best interested인가 vested interest 이렇게 불러요. 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라 부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세시대 때부터 조끼라는 게 일종의 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복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월가 사람들도 우리가 파타고니아 같은 좋은 기업에 친환경적인 기업에 옷을 입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우월의식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 조끼를 입는 행위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타고니아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너희가 하는 행동에 의미를 다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너희를 못 입게 하겠다. 그 옷을 못 입게 하고 우리는 환경과 사회를 위하는 어떤 기업에게만 우리 제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그 이후로 안 입습니까? 못 입었습니다. 네, 기부 안 하면. 또 파타고니아 캠페인 중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미국 하면은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근데 파타고니아가 30년 정도 전에 임신 중절 수술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막 항의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임신 중절에 지원할 수 있느냐. 네. 네. 항의 전화를 하고 또 불매 운동까지 전개됐다고 해요. 근데 보통 기업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철회하겠죠. 뭐 잘못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파타고니아 내부 전사에다가 내려진 지침이 이렇습니다. 고객님,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는 고객님께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가족계획연맹에 전화 한 통당 $5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치 있게 대응을 잘 한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은 자연과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역할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기업이기도 해요. 네. 그 이후에 여론이 어땠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항의 전화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매출에는 영향도 없었대요. 네. 이게 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환경을 생각해 나간다는 그 선을 유지하기가 힘든데 네. 그걸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도 제 생각에는 전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과 추구했을 때 얻는 이익을 다시 지구에 환원하는 그 방식을 잘 구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진심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기업은 떳떳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을 구축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늘 항상 생각했던 거기도 한데 왜 모든 것들이 이윤에 집중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정말 최고의 추구해야 될 가치가 이윤인가? 그러면은 그게 자본주의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는 정말 좋은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 가치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조차도 보장해준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준 기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그냥 눈여겨본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파타고니아는 그 트럼프랑 싸운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트럼프 때 그 유타주라는 곳이 있거든요, 미국에. 네. 여기가 굉장히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인데 자연 보호구역 면적을 줄이려고 했어요, 트럼프가. 네. 이때 엄청나게 반발해가지고 캠페인을 막 그 정면으로 반박하는 캠페인도 내고 막 그랬던 걸로 유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013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원웨어 캠페인이에요. 네. 원이라는 게 해진, WORN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선해 입어라 이겁니다. 옷을 자꾸 사지 말고 우리 옷을 사서 입었으면은 수선해서 입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진 옷을 가지고 가져가면은 수선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수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해요.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소비자들한테. 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는 옷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끼리 그 옷을 교환해서 입을 수 있도록 플랫폼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 수선하는 사람들이 기술직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의 정년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네. 네.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근데도 과감하게 실천한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옷들로 막 산이 쌓여졌다고 하죠. 네. 특히나 이제 옷을 만들면서 생기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파타고니아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캠페인은 한참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겠다고 스페이스X 사업을 벌리고 있을 때 네. 했던 그 캠페인이 Not Mars입니다. 화성은 됐어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나 잘 살려 이런 캠페인이었던 거죠. 개교 한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제발 연락이 오길 바라며 광고 홍보 끝!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면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뭐 이본 시나드나 파타고니아 말고도 뭐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아는 사례가 있으신지 혹은 거기서 인상 깊은 감명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빈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프라이탁. 네. 프라이탁이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고 그런 소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눈여겨봤는데 그 업체도 가격이 비싸요. 네. 그런데 그 업체는 그 자신의 가방에 쓰인 현수막의 공정 과정을 밝히고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됐고 그리고 이게 지구를 위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눈여겨보고 사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들기도 했고 해서 그 기업이 인상에 남는데 네. 그 기업도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말씀하셨는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프라인 상점의 문을 다 닫았고 대신 가방을 대여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2주 동안 그 프라이탁 매장에 가면 사진은 못하고 대여할 수만 있게 했고 그리고 이 전해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헌 가방을 자신 회사의 새 가방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가방이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와 가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 기업의 모토에 맞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은 네. 물론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회사 매출에 좋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면상으로라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파타고니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요새 트렌드는 환경을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제스처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라이탁이 유행을 하면서 비슷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뭔가 선구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나름의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센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수성을 따지기 이전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요? 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은 느낌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베이스로 까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요새 보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유명인이나 뭐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런 행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쟤는 다른 마음이 뭔가 있을 거야. 아니면 자기의 논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을 거야 하면서 과거를 막 파내.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예전에 환경을 덜 생각하는 장면을 막 캡처해서 아유 뭐 일관성 없는 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야 요새도. 그래서 뭐 파타고니아라든지 프라이탁 같은 것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예전에 어떤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저자분이 하는 얘기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 사회는 너무 엄격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모두 환경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있어서 더 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 분명히 뭐 오늘 얘기한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아까 순트님이 얘기해 주신 프라이탁도 그렇고 그런 행동 자체가 지금까지의 기업들과의 방향과는 차별화되어 있고 충분히 칭송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좀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되네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유생님
설명해 주는 거에 계속 공감해야 되는데 네. 자꾸 마음속으로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그런 환경을 위하는 기업 혹은 개인이 과거에 조금 뭐 환경을 위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지금의 환경을 위하는 그 슬로건을 거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가, 그 지점이 생기는 그렇죠, 건가라는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이런 몇 가지 잘못했으니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 없고 그러면 나는 환경 위하지 않아도 돼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런 환경을 위한 그 생각과 활동들을 더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나는 환경을 위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지점도 일부분은 이해가 돼.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나 유명인들의 시선이 가끔은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되게 무지한 사람인 것 마냥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런 식의 발언이나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기업들만 놓고 한정해서 얘기하면 가격대가 비싸잖아. 거기에서 오는 조금 비호감적인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뭐 어쩔 수 없는 공정의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저렴하거나 뭐 이래서 우리는 기업의 매출보다 환경을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써야지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가격이 낮았다면 사람들이 더 공감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가격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입장벽처럼 여겨져서 애초에 하기 싫어라는 마인드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식의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형성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의 사회가. 관용이 많이 무너진 사회라 생각도 들어요. 예. 얼마든지 이들의 어떤 캠페인과 슬로건에 공감해주고 그것이 나쁜 길이 결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불구하고 고깝게 생각하고 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그렇죠. 부분들이 여유가 없는 생기지 것 아닌가 같아요. 싶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악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걸 이런 이본 신화들처럼 대단한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악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초반부에 빈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 9월 14일경에 이본 시나드는 자신과 부인 그리고 두 자녀가 소유한 파타고니아 지분 100%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게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족 전체의 지분을 넘긴 거예요. 네. 어디에 넘긴 거예요? 비영리 단체, 비영리 환경운동단체에 넘겼고요. 이 규모가 얼마냐면은 30억 달러. 우리나라 와. 돈으로 한 4조 1,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98%는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 그리고 2%는 신탁사에 넘겼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때려 맞았다고 해요, 또. 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러면서 시나드가 한 말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사람들이 위험한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을 열정적으로 참여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번 시나드는 아직도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고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소박한 집에서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한 몸이 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괴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나드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도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에 자연만의 오로지 무아지경으로 몰입한 그런 과몰입러 괴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까 소개드렸지만 이본 시나드가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런 책이 있는데 네. 두꺼운데 되게 잘 읽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브랜드였거든요. 왜냐하면 네. 등산복을 이제 새로 마련할 때가 돼가지고 네. 몇 가지 브랜드를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살까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여가지고 관심 있던 차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지금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파타고니아 아우터 하나 사서 30년 입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빈둥님 말씀처럼 이게 전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여러 의미로나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이념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죠. 그리고 이런 기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뭐 마케팅일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토로 걸었지만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파타고니아 하면 비싸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짭으로 파타 고라니, 파타 고등어 이런 짭류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이미지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몰랐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쩌면 그러니까 저도 친환경 기업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괜히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어떤 철학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니까 새삼 대단한 기업이다. 그리고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들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네. 환경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본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환경을 매번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또 악한 생각을 해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일까? 근데 한번 같이 MT를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밖에서 노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안에서 자기 혼자 페트병에 있는 비닐을 다 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했겠죠. 뭐 분리수거도 하고. 근데 그 잔상이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거를 안 입곱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다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파타고니아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경영 철학을 보면 뭐 부작용도 있고 그거를 소비자 기만이다, 농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의 측면으로는 분명히 파타고니아 덕분에 환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나 이번 시나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을 이겨내고 버텨왔는지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이 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좀 의미 있지 않았나요? 저희 네. 발언? 네, 굉장히 칭찬 듣고 싶어요. 잘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조금 하고 싶었던 말을 참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뭐 그러니까 저희 셋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정보를 접하셨고. 네.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스페이스X 대 블루 오리진 편에도 했었지만 네. 그때 또 여러분들께 질문 던진 적이 있는데 과연 성장만이 답인 것인가 그리고 화성에 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타고니아가 그 전에 Not Mass라는 이 슬로건을 내본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기업들도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파보게 됐는데 네. 파면 팔수록 정말 이 기업은 찐이다. 정말 진심이다라는 거를 자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준비했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번 시나드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혹시 단점은 없나요? 뭐 사람이니까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책에서는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고 네. 이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창업자는 맨날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게 해주는 이런 자유로운 기업. 네, 그리고 나의 가치를 과감하게 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업 얼마나 좋지 않겠나.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놀고 계십니다. 집은 다 네, 다 팔고 기부하고 기부하시고 서핑하고도 계시고 암벽 등반하시고 하겠죠. 관련된 다큐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네요.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관심이 생겼습니다.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끝낼까요? 네, 끝내시죠. 네, 그럼 괴짜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괴짜편의 마지막 유랑님 맞죠? 맞습니다. 네, 유랑님의 준비해주신 괴짜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